요주의 지명수배.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항성의 분연을 잔뜩 거느리고 은하에서 도주하고 있는 것이 천문학자들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관심이 가신다면 수사에 참여해서 저희와 함께 이 이상현상을 밝혀내 보도록 합시다.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초보스러운 질문이군, 왓슨.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소동의 주역. 여러분도 분명 아시다시피 모든 은하는 아니지만 많은 은하의 중심에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은하 자체의 탄생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당히 먼 은하의 중심에도 이러한 초대 질량 블랙홀이 관측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들이 본 것은 정말 드문 현상이었습니다. 은하의 중심에서는 마치 털 실뭉치를 풀기 시작한 것처럼 젊은 별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분연이 뻗어 있었습니다. 분연의 길이는 약 20만 광년에 걸쳐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이 분연은 초대 질량 블랙홀 뒤로 뻗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어떤 이유에선지 초대 질량 블랙홀이 원래 은하에서 튕겨나와 초속 160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비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과학자들은 본래 은하에서 내던져진 천체를 발견하는 데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것은 단순한 개별 항성에 불과했어요. 예를 들어 자기 물질로 이루어진 긴 꼬리를 남기면서 초속 150km라는 속도로 은하수에서 날아가는 항성미라, 일명 고래자리 오미크론 별이나 캐논볼이라는 별명을 가진 펄사 PSR J0002 플러스 6216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천체들에 대해서는 전모가 밝혀진 상태입니다. 즉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펄사가 생겨나고 적절한 방향으로 가속하여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일반적인 항성도 다른 항성과의 중력에 의한 상호작용에 의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 질량 블랙홀은 가장 질량이 큰 항성을 수천 배, 수백만 배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폭발하지 않으며 어떤 항성과 비교해도 마치 지구와 우주의 작은 돌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왜 원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사실 과거에도 RCP-28이라고 하는 외소은하에서 비슷한 사례가 관측되었습니다. 이 은하의 중심에도 역시 꼬리가 뻗어 있습니다. 당초 천문학자들은 이 꼬리를 우주 제트 또는 상대론적 제트라고 불리는 물질의 방출로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번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방출된 것은 그 은하에 원래 있던 초대 질량 블랙홀로 판명이 난 것입니다. 이건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현재 은하 형성에 관한 이미지에서 초대 질량 블랙홀은 주위에 별의 섬, 즉 은하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주춧돌로 여겨지는데요. 즉 블랙홀을 방출하려면 상당히 강력한 대변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은하와 그 상호작용에 대하여.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초대 질량 블랙홀은 그 은하에서 가장 질량이 큰 천체입니다. 어떤 천체를 정위치에서 쫓아내려면 그 천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질량을 가진 천체로부터 중력에 의한 영향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태양계 행성이 태양계에서 태양을 몰아내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은하 내 항성은 같은 은하의 초대 질량 블랙홀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만약 초대 질량 블랙홀이 알려진 천체 중 가장 질량이 큰 단독 천체라면 그에 필적하는 질량을 가진 건 대체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다른 초대 질량 블랙홀밖에 없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초대 질량 블랙홀은 한 은하당 하나뿐이고 모든 은하에 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여기서 등장한 초대질량 블랙홀은 다른 은하에서 온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은하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결코 안정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중력에 의해 서로 영향을 미쳐 서로의 주위를 돌기도 하고, 다른 동영상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다크스트림과 같은 보이지 않는 중력류를 타고 떠돌기도 합니다. 이동 과정에서 은하끼리 서로 바로 근처를 통과하거나 충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큰 은하가 작은 은하를 삼킬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은 작은 은하가 큰 은하에 감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큰 은하가 작은 은하를 풀어내서 항성 스트림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하계는 상당한 수의 작은 은하를 삼키고 있습니다. 이건 알려진 몇몇 항성 스트림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비슷한 속도로 이동하는 거의 또래 항성들의 모임이며, 우리 은하에 의해 흡수된 은하가 풀려서 실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은하의 디아스포라인 이 실의 이민을 온 천체로 알려진 건 아크투루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에는 은하의 원반에 감기고 있는 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모노세로스 링이라고 하는 우리 은하의 삼중으로 감겨있는 거대한 구조를 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하끼리 접근한다고 해서 반드시 흡수가 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은하끼리 스치듯 지나가기도 하고, 그 후에는 각자 자신의 진로를 계속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의 주역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선택지는 합체입니다. 다만 큰 은하가 작은 은하를 삼킨 것이 아니라 질량과 크기가 다소 비슷한 두 은하가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프로세스는 수백만 년에 걸쳐 두 은하가 한 은하에 합체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과정의 막바지에는 이 은하들의 중심에서 두 개의 초대질량 블랙홀이 합쳐져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렇게 잘 되지 않았는데요. 초대질량 블랙홀 중 하나가 쫓겨난 것입니다. 그 블랙홀은 은하 내 물질을 일부 빼낸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항성과 항성 형성에 필요한 성간가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분연에서 보이는 어떠한 은하에도 일절 속하지 않는 은하 간 별이 점등된 것은 이것이 원인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다른 은하가 오늘의 주역인 블랙홀 바로 옆을 통과했지만 중력에 의해 은하의 중심이 크게 왜곡된 궤도를 취한 경우입니다. 이것 또한 초대질량 블랙홀을 은하 간 공간의 저편으로 방출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으로 은하 자체가 붕괴하지 않았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초대질량 블랙홀이 존재하지 않는 은하가 있다는 사실에 크게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하단에서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 다음으로 큰 크기를 자랑하는 삼각자리 은하가 그렇습니다. 어쩌면 예전에 이 은하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걸로 오늘의 수사, 아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망자의 행동에는 범죄의 요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집에서 쫓겨난 고령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심판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교사한 사람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죠. 우주는 아직도 방대한 수수께끼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연구에 임할 때마다 새로운 희귀한 발견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굉장한 크기이지만 평범한 은하이고 삼킬 위험이 다가오는 건 훨씬 먼 일이에요. 분명 그 운명에 감사해야 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있는 곳이 이번에 다룬 도망가는 블랙홀의 꼴이 아니었다면 밤하늘의 별들이 너무 멀어서 거의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SNS에서 친구들과 공유하고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버튼도 잊지 마세요. 다음 과학에 얽힌 흥미로운 발견들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과는 잠시 작별입니다. 다뤄주었으면 하는 구체적인 주제가 있다면 댓글창에 꼭 적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